배신자의 단순한 속삭임 하나가 세상이 이제껏 보아온 가장 영웅적인 군사적 항전을 끝내버렸다. 숨겨진 길, 산비탈 위를 가리키는 손가락 하나, 그리고 순식간에 무적의 군대가 지닌 약점이 드러난다. 그렇게 트라키스의 에피알테스는 명성도 권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임에도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테르모필레 전투의 흐름을 바꾼 알려지지 않은 오솔길을 페르시아인들에게 알려준 안내자로서 말이다. 영웅적인 방어를 치명적인 함정으로 바꾸어 놓으면서 이 이야기는 기원전 480년에 벌어졌다.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다. 그리스인들의 계획은 지형을 유리하게 활용해 페르시아의 압도적인 수적 우세가 통하지 않는 좁은 곳에서 싸우는 것이었다. 산과 바다 사이의 좁은 협로인 테르모필레에서 러니다스 왕과 그의 부하들, 스파르타인들과 다른 그리스 도시들의 병사들은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냈다. 괴물 같은 대군을 여러 날 동안 막아낸 것이다. 페르시아군은 공격했지만 거듭 격퇴당했다. 그리스인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그리스의 나머지 지역이 전쟁을 준비할 시간을 버는 것. 바로 이 순간 에피알테스가 등장한다. 그는 그 지역의 목동이었고 산의 모든 길을 알고 있었다. 그가 가진 정보는 국가 기밀이 아니었지만 현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그의 행동을 그토록 결정적으로 만든 것은 타이밍이었다. 밤에 그리스군이 쉬는 동안 에피알테스는 지름길을 따라 페르시아 병사들을 이끌고 러니다스 진영의 뒤편으로 데려갔다. 날이 밝자 그리스군은 자신들이 포위되었음을 보았다. 협로를 막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러니다스는 재빨리 움직였다. 대부분의 동맹군을 해산시켜 탈출하게 하고 다른 날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과 테스피아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한 부대는 남아 끝까지 싸우기로 했다. 마지막 전투는 참혹했지만 그들은 페르시아군의 징역을 더욱 늦추는 데 성공했다. 결국 테르모필레는 함락되었지만 그들이 벌어준 시간은 결정적이었다. 그 덕분에 아테네는 도시를 대피시킬 수 있었고 이어질 바다에서의 다음 대전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에피알테스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고대의 역사가들은 세 가지 가능한 동기를 지목한다. 첫째는 탐욕이다.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서 값진 보상을 기대했다. 둘째는 생존의 문제였다. 그의 지역은 이미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더 강한 편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다. 셋째 동기는 단순한 사리사욕이었을지도 모른다. 땅과 사람을 위해 싸운 병사들과 달리 에피알테스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까지도 정말 그가 맞았는지에 대한 작은 의문이 남아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당시 다른 이름들도 떠돌았다고 기록했지만 이야기는 결국 에피알테스를 주된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리스인들은 그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고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몇 년 뒤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은 배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분쟁에서였다. 이 배신의 이야기의 힘은 대비에 있다. 한쪽에는 병사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머릿속에 지도를 가진 평범한 남자가 있다. 전투가 패배한 것은 영웅들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저 싸움의 흐름을 틀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피알테스라는 이름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위협처럼 그리스어로 악몽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선과 악의 싸움, 용감한 이들과 배신자의 대결로 틀짓기는 쉽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이 이야기는 한 장소에 대한 지식이 군대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이 거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에피알테스는 그토록 오래 기억된다. 역사는 왕과 장군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을 아는 이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